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악마의 눈을 본 적이 있어? 악마의 눈? 여러분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떠는 친구가 정확하게 1분 뒤에 야 이 야, 네가 형사야? 증거 갖고 와. 증거 없잖아. 대한민국은 증거 채택주의야. 어우, 숨 막혀 죽었네. 숨 막혀 죽었어. 뭐야 이거? 왜 냐고 이 상황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나쁜 놈, 예전에 살인, 강도. 사실 제가 제일 나쁜 놈을 강도범이거든요. 한번 이게 미성년 저 진짜 죽이거든요. 그런 나쁜 놈 잡다가 그만두고 가출인 실종자 그런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분석이나 사건 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강철중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벽사신당 다룡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2003년도 여름인데 현장에 도착하면 우리가 신고자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출근을 하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납치를 한 것 같아. 아니 선생님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방 3칸에 거실이 있고 이 방바닥에 다이아몬드, 금반지, 금목걸이가 막 흩어져 있어. 집안 내부를 구조를 다 훑어보는 결과 집안에는 그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러시면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침에 자기가 6시 40분에 직장이 지방이라서 나갔고 7시에 둘째 아들이 중학교가 멀어서 7시에 나가고 첫째 아들이 7시 40분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등교를 한다 이거야. 부인이 모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8시에 회사를 나가는데 자기가 오늘 11시경 부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거야. 오늘 출근 안 했다. 그래서 급히 아들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아침에 엄마를 보고 나왔는지 확인한 결과 아들은 엄마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학교를 등교했다. 그 일을 듣고 자기는 왔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11시 반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집안 구조가 문이 열려있고 이런 현 상태였다 라고 거기까지만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봅시다 였고 집안을 서치하니까 집 분위기가 쎄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형사만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그런데 집안 어느 구석에도 이 부인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회사로 가려고 딱 나서는데 남편이 아저씨 이 어깨를 딱 잡는 거야. 아저씨 왜요? 저쪽 구석에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기 어디요? 그러니까 저쪽 구석이요. 아니 거기는 이불 2개랑 낚싯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뭘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부인 사무실 가서 확인 좀 해보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하고 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 이제 감식반 요원이 나오고 나는 이제 부인 회사로 갔는데 정확하게 40분 뒤에 우리 김영사가 연락이 왔어. 야 너 미쳤다 이거. 똑바로 얘기해봐. 뭐야? 야 빨리 현장으로 와봐. 똑바로 얘기해봐. 왜? 시체가 나왔어. 뭐라고? 시체가 어디 나왔어? 야 아까 너한테 일러줬던 그 자리에서 시체가 나와서 빨리 와봐. 깜짝 놀래갖고 급히 오니까 이 주부가 얼굴에 검은 봉지를 씌운 상태에서 테이프로 다 감아버렸어요. 테이프로. 그리고 몸 상태가 머리가 땅으로 처박혀 있고 손이 뒤로 결박된 상태에서 손이 묶여 있고 뒤에 발목까지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웅크린 자태죠. 반대로 처박혀 있는 상태. 우리 형사들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이게 뭐지? 무조건 타살입니다 이거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뭐 시체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형사들은. 이 여자가 어떻게 죽었을까? 그것부터 생각하지. 그래서 마침 남편 보고 나가 있어라 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시체가 나왔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갔던 파출소 직원, 그 다음에 감식했던 직원 전부 다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같이 저한테 얘기한 말이 있어. 파출소 직원이 야 이 형사 우리가 강력반 직원들이 왔을 때 나가는데 남편이 저기를 가르쳤다 이거야. 저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거기에 뭘 이상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건 괜찮아요. 나가고 강력반 가고 난 뒤에 감식반 요원이 갈 때도 마찬가지로 감식반 요원을 팔을 잡아 당긴 거야. 저기가 이상했다고. 아차 뭔가 있구나. 이거는 뭔가 있구나. 다 철수.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서울청 감식반이 이제 다 투입이 됩니다. 모든 장비를 가지고. 그러던 찰나에 내가 김영사한테 야 김영사 저 새끼 통신 내역 모든 자료 다 뽑고 119 오늘 신고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봐. 정확히 10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신고 자체가 뭐냐. 제가 분명히 남편한테 나갈 때 명함을 주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내가 회사로 갔는데 이 친구가 신고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119죠. 네 119입니다.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집사람이 의식이 없습니다. 네? 의식이 없다고 숨을 안 쉬나요? 네 숨을 안 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손을 코에 한번 대보세요.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의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니까 미동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급히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친구가 서울 서초구 무슨 아파트라고 또 막
또박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자, 우리 가족이 무슨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미친 듯이 전해. 여기 아저씨 빨리 오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난리를 친다고. 어쭈 이거 봐라. 이때 마침 아들 둘이 학교에서 하교를 했어. 너 잠깐 와봐. 둘째, 너 아빠가 시체를 찾았을 때 어디 있었니? 저하고 형은 거실에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찾았는지 얘기 좀 해줄래? 둘째 아들 정확히 얘기했어. 아, 저는 거실에 있었는데 아빠가 이거 엄마 아니야? 이거 엄마 아니야? 이 두 마디에 자기가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엄마의 그 모습을 본 거야, 이 친구는, 둘째는. 그래서 엄마의 그 결박된 손을 딱 잡는 순간 아빠가 나가! 현장 보존해야 돼. 나가! 꺼져! 놀래서 나왔다는 거야. 뭐라고? 아빠가 현장 보존을 한다고? 오케이. 너희 큰형은 어디 있었어? 형은 거실에서 안 들어왔는데요? 너희 형은 안 들어왔다고? 알았어. 큰 놈을 불러다가 바깥에 나서 야, 너는 둘째가 뛰어 들어갔는데 너는 왜 안 들어갔어? 장남인데? 죽었잖아요. 제가 왜 들어가요? 야! 너희 아빠는 죽었다고 소리 안 했어. 엄마 아니야? 이거 엄마 아니야. 두 마디를 했단 말이야. 글쎄요. 이미 죽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아, 그랬어? 알았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고 해놓고 마침 통신력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 모든 게 그날 경위가 밝혀졌어. 그게 뭐냐면 이 공무원이 20년간 재직하면서 단 5분도 안 늦었어. 회사를.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아, 왜 출근 안 하지 하고 지하철, 병원, 경찰 다 연락을 했어. 10시까지. 어디 한 군데서 이 사람의 소재를 나오지 않으니까 10시 반에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건 거야. 오늘 출근을 안 했는데 혹시 아시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 학교 교무실로 전화한 거야. 교무실에서 학생을 바꿔달라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들이 교무실 와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 통화 내용이 끝난 즉시 일반 전화로 아빠 휴대폰으로 한 통이 바로 갔어. 5분 뒤에. 여기서 뭘 얘기했을까? 야, 너 아침에 학교 나올 때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봤지? 그때 얘는 교무실에서 대답을 안 했을 거야. 근데 자습실 가서 아빠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실은 아침에 나올 때 엄마랑 많이 다퉜는데 엄마가 넘어진 거 보고 난 급히 왔다. 난 그 다음에 모르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 보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난 상태야. 아, 아침에 엄마랑 다투다가 엄마가 넘어진 것을 보고 내팽개치고 진 학교로 갔고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와서 누워있는 와이프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얼굴을 감싸고 테이프로 묶어버리고 손발을 결박하고 강도로 위장했구나. 이런 순간이 그날 바로 3시간 안 돼서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난 상태야. 우리 형사들 내가 느끼는 촉은 감은 그렇다고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는 할 수 없어. 감만 갖고 일단은 왜 우리가 현장을 이제 감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사인이 나왔습니다. 사인은 안타깝게도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물론 두피에 뇌출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인은 아니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틀째 수사하는 날 옆집 아저씨가 진술을 해줬는데 아침에 내가 양치를 하는데 7시 10분에 쿵쿵쿵 3번의 소리가 났다. 내가 들은 것은 유일하다. 쿵쿵쿵.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소리가 뭘까? 이 가족 수사라는 것이 집에 어떤 증거가 나와도 지문도 가족 지문이고 부인하면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를 아들, 아빠를 보고 수사에 임했는데 큰아들을 데려다가 경찰서에서 조사하는데 애가 벌벌벌 떨어. 야, 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벌벌벌벌.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형사 아저씨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무슨 말을 못해요. 야, 너는 알고 있었잖아. 저는 몰라요. 눈을 어디다 초점을 두지를 못해. 흥분하지 말고 괜찮아. 그날 있었던 일만 얘기해 줄래? 정확하게 1분 뒤에 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악마의 눈을 본 적이 있어? 악마의 눈? 여러분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떠는 친구가 정확하게 1분 뒤에 야, 이 야, 네가 형사야? 증거 갖고 와. 증거 없잖아. 대한민국은 증거 채택주의야. 그 고등학교 1학년 애가 강력한 형사 앞에서 짭새 증거를 갖고 오라고 왜 나를 몰아붙여? 내가 너를 몰아붙인 건 없는데 나는 너한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만 물어봤는데 닥쳐 이씨. 수사 수도 뒤에서 보고 있던 강력 계장이 야, 이 형사 잠깐만 나와봐. 야, 장고다 이거. 제 또라이다. 사이코패스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철수시켜 일단은. 이렇게 수사한대. 수사가 장기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그 공무원 직장 동료 2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형사님, 왜요? 어떻게 오셨나요? 이거 좀 들어보세요. 뭡니까? 조그마한 녹음기를 들고 왔는데 울어, 이 2분이. 왜 우세요? 왜 우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실은 저희가 너무나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고 저희가 기절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제가 이걸 왜 듣냐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딱 트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녹음 내용을 그대로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야, 누구야? 두 사람 중에 누구야? 접니다. 그래? 이름 뭐야? 몇 년생이야? 년생입니다. 알았어. 딸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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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계속 들려. 야!
미친 것들이 왜 죽은 년을 놓고 야, 이 미친 것들이 나를 실험하고 들어. 꺼져 이 개 같은 들아. 우리 직원이 죽었어요. 한 달 전에. 도와주세요. 나가. 이 여자는 10년 전에 죽었어. 나가.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나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알았어. 다시 봐줄게.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떡합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어우, 죽어도 왜 곱게 뭐 죽고 야, 나무와 나무 사이에 왜 이렇게 낑겨져 있어? 이게 뭐야? 그리고 이 끈끈한 액체는 도대체 뭐지? 이 끈끈한 액체가 뭐야? 딸랑딸랑딸랑딸랑. 어우, 숨 막혀 죽었네. 숨 막혀 죽었어. 뭐야 이거? 왜 아빠하고 아들이 나오냐고 이 상황에서? 자, 여기서 말한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장롱과 옆에는 화장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우측 구석에 처박혀 있었단 말이야. 무당이 얘기했던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그 장롱과 화장대를 얘기했던 거고, 끈끈한 액체는 검은 봉지에 씌웠던 끈끈한 테이핑을 얘기했던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식사했다는 거, 그리고 아빠와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 그 녹취를 내가 듣고 내가 한 달간 수사했던 내용이 이 무당 입에서 나왔어. 내가 어떻게 했겠어? 난 무당 신뢰하지 않아. 나는 잠 안 자고 쫓아다니는 형사이기 때문에 무당한테 갈 시간이 없어. 타인에 의해서 이 녹취록을 들고 왔을 때는 나도 손이 벌벌 떨렸다고. 이게 뭐지? 가야겠다. 무조건 쫓아갔어. 신도들이 두 명이 와 있는데 무슨 일로 왔어요? 뵈러 왔습니다. 점사 좀 보러 왔습니다. 나가세요. 1년 기다린답니다. 1년. 그러면 어저께 왔던 그 두 분은 뭐냐 이거야. 그 두 분요, 울면서 들어와서 법사님이 들어오세요. 봐줄게 해서 봤던 분이라 이거야. 제가 3일을 기다렸어. 3일을. 그 자리에서 3일을 기다렸어. 3일을. 오자마자 내가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아, 왜 내가 니한테 형님이냐?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형님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도와주십시오.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죽었는데 왜 10년 전에 죽었다 했습니까? 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무당이 입을 닫아버리면 내가 알 길이 없어. 난 그게 궁금해서 왔다. 아, 그거? 목숨은 한 달 전에 죽을지언정 그 사람 인생은 10년 전에 다람쥐 쳇바퀴 마냥 집 회사 그거 말고는 없었어. 인생은 끝난 거였어. 형님 좀 도와주시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증거가 없습니다. 가족 범절에서 날 한참 봐. 이름이 뭐고 이영사입니다. 30분을 얘기했어. 안 움직여.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장으로 가! 진짜입니까? 그때 시간이 밤 10시 반. 갑시다. 현장에 갔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거실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무슨 접신을 하는데 혼을 부른다 하나? 이걸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양팔을 들고 고개를 들고 접신을 하는데 1분 정도 막 몸을 흔들더니 눈이 뒤로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뒤로 가더니 화장실 뒤 스위치 켠 데 있죠? 거기 가서 3번 땅 치더니 넘어졌어.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이 형사 이거야. 이 장소네. 내가 아침에 옆집 아저씨가 쿵쿵 소리를 내가 못 찾았는데 무당이 이 자리에 부딪혔네라고 바로 그날 바로 찾았던 자리라고. 이 자리가. 형님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했더니, 야, 이 여자 매장했지? 어떻게 하세요? 무덤으로 가. 이 시간이에요? 그때 시간이 1시 반이었다고. 단둘이서 경기도에 있는 무덤으로 갔어. 자, 왜 매장을 했느냐? 남자 집이 엄청난 부자야. 우리는 며느리를 너무 사랑한 데서 하장을 안 시키고 매장을 한 거야. 봉분을 쌓고 아주 이쁘게. 새벽 2시에 그 당시에는요, 그 2003년도 일인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이렇게 밝지도 않고 옛날 구닥다리 그 아날로그 키면 요 앞에만 보이는 그런 화면이라고. 둘이 가갖고 그 시간에 불빛도 안 보여. 무덤 앞에서 또 이 돌아가신 분을 뽑아내는 거야. 혼을 막 흔들어. 이렇게 3분 정도 흔들었어. 그러더니 그냥 무덤 앞에 가서 이 손으로 무덤을 막 파는 거야. 막 미친 듯이. 왜 그러시냐고. 내가 왜 그러시냐고. 법사님, 형님 왜 그러시냐고. 딱 잡았다고. 야,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죽어서도 저 안에서 울고붓고 친단 말이야. 울고불고 여자 꺼내야 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나서 둘이서. 그래서 다음날 제가 이 죽은 여성분의 가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실은 어젯밤에 법사님을 모시고 이 무덤에 갔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 죽어서도 이 안에서 아비규환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무덤을 파자. 꼭 파야 될 것 같아. 가족들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번 파봅시다. 가족들이 한 8분 정도 계셨는데 동의를 구해서 바로 다음날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요. 무덤 파는 순간 모든 형체가 드러났을 때 모든 분들이 다 뒤집어졌는데 이 매장한 지 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간에 물이 다 차버렸고 아카시아 뿌리가 간을 다 뒤엎고 있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 나쁜 놈들이 우리 며느리를 이쁘게 매장한다 해놓고 급하게 야산을 사갖고 그 아카시아 있는 나쁜 땅을 매입을 해갖고 다 벌목을 시키고 급하게 매장시켰던 거라고. 자, 그런데 이 무당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 아비규환이라고. 그래서 가족들 동의회에 모두 이 분을 좋은 곳으로 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야. 이장을 시킨 날 제안을 하더라고. 이 형사, 내가 마지막으로 도와줄 게 하나 있다. 이게 뭡니까? 천도제를 지내주자. 그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실은 천도제가 아니고 가족들 다 오라고 해. 그래갖고 다음 날 다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이 법사가 가족들 앞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천도제를 지낼 겁니다. 내가 나무에다가 인형을 만들어서 제가 춤을 추면서 구판을 벌일 텐데 만약에 범인이 이 인형을 잡았을 때 날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꼭 사이하고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해갖고 서울 인근 산으로 갔습니다. 천도제가 열리는 날 이 나쁜 가 지 아들은 안 데리고 왔어. 혼자 왔어. 그래서 구판이 벌어지고 시작했는데 아빠, 엄마, 삼촌, 조카들 모든 사람들이 잡았을 때 이 인형이 한 번도 날뛴 적이 없어. 마지막 남은 사람은 남편이야. 남편이 마지막에 이 나무를 딱 잡는 순간 제자리에서 50cm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눈이 뒤로 다 뒤집어졌어. 3분 이상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당 춤 사이가 끝난 순간 펄썩 주저앉았는데 정녕 본인은 자기가 널뛴지를 몰라. 이걸 모든 광경을 가족들이 다 보았고 나 역시 옆에서 지켜봤어. 그래서 모든 구판을 끝나고 산에 내려왔는데 그 죽은 여성의 남동생분이 급하게 나한테 와. 이 형사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입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매형 진짜 범인 잡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나쁜 가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꽂혀버려. 하늘나라에 있는 걔가 과연 그걸 원할까? 아들이죠. 아들을 범죄자로 넣기 싫다는 얘기죠. 이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고 서울청 미제 전문 전담팀에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오늘 처음 또 오픈하는데요. 대한민국 어떤 방송에도 이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해제됐던 사건인데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다 내려갔습니다. 뭐겠습니까?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기회가 더 된다면 이 범인들이 잡혀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신증이나 그 영실이 실려서 이 사람이 살아생전하는 모습과 그 모든 걸 표현해 준다고 한들 저 아이가 범인이라고 손으로 가리킨다고 한들 우리나라는 또 증거가 있어야 송치가 되고 증거 불충분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은 계속하고 공소시효가 다 되고 그러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리에서 신령님께 빌어서 이 아이가 살아생전에 그 죗값을 다 못 치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도 언젠간 수명을 다할 테니까 그 천수가 다 되었을 때 신의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산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는 없겠지만 나한테 그 짐은 내려놓고 남은 여생을 좀 안정적이게 살았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형사님의 사연도 들어보니까 범인은 누군지 이미 심증이랑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 지목이 되어 있지만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걸 찾기가 또 힘든지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형사님이 이런 다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가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분들 가족분한테 진짜 죄송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못 잡은 사건, 이 사건이에요. 기소를 못 붙인 사건인데 그러니까 형사들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슴에 자기가 검거하지 못한 사건은 가슴에 안고 가라고 있는데 늘 생각나죠. 늘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후배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기대해봐야겠죠. 실종 같은 경우에는 집 나간 그리고 몇 년간 연락이 되지 않은 이런 분들을 이제 여쭤보러 오시는 부모님 때가 좀 많았어요. 연락이 안 된다. 근데 실종을 걸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범죄 연루가 돼 있다는 걸 어머니가 아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지금 어떠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이 아이를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제 연행이 가고 구금이 돼야 되고 그러한 징역살이를 해야 하니까 그냥 내 아이가 살아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령님을 청배해가지고 그 아이를 들여다보니 살아있는 아이로 나오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뜬 지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난 후였고 뭐라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내 새끼가 살아있을 거다. 해외에 있을 거다. 신고를 하자니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징역이 오래 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는 제가 못 해드렸고 어머니 시간 되실 때마다 초하루가 됐던 언제가 됐던 신당에 자주 방문을 하세요. 왜냐? 2년 3년 안으로 집안에 곡성 소리가 2번은 나야 되는 가중입니다. 지금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 1년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이 안에 또 누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을 해드리고 초하루 때마다 와서 이제 조금씩 어머니가 정말 경악하시지 않게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진행 중인 일이거든요. 전부 다 말씀은 못 드렸어요.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여자를 이제 행을 하고 감금했던 경우인데 떳떳했어요, 그 아이는. 그리고 이제 점집에 왔어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죠. 그냥 앞으로 내 인생 뭐 직장 이런 거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당한 그 피해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대한 혼이 이 아이와 함께 있었고 너무 화가 나는데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 역시도. 그렇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내가 그대는 살아생전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다. 사람마다 뭐 살다 보면 그런 뭐 남의 마음에 뭐 상처를 주거나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그 중간 어딘가? 그러한 사람들도 왔었고 이제 나머지 그런 얘기들은 방송에 나가면 안 될 얘기들? 연쇄 살인범에 관해서 온 사람, 피해자의 가족.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피해자의 가족이 왔을 때 또렷하게 보이는 인상과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 안매장이 되어 있는지. 근데 이 집안은 너무나도 절실한 기독교였어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경찰 쪽에서는 수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 끝에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살해범이. 그 사람의 연행될 때 그 뒷모습에서 영가들이 이 사람이 죽인 영가들이 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지옥 가라 너는. 방송이나 이렇게 외부 미디어에 공개되지 않게끔 뒤에서 돕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해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해자가 정말 법의 심판을 받도록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세상 진짜 무서울 거 없거든. 난 배는 게 없어. 진짜야. 세상 나 진짜 한 400구 이상 봤는데 나 망지고 난 냄새 난다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 나 껴안고 살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무당집에 갔는데 야 저승사자가 휙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왜 간 줄 알아요? 왜요? 내 지금 머리가 다 섰거든. 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딸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왔어. 이 엄마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경찰은 그 사건을 그냥 나이 많아서 넘어져서 죽었다 했는데 이 딸은 아닌 것 같아. 좀 도와달래서 내가 현장을 보고 범인을 찾았어 진짜로. 근데 나한테 온 이유는 엄마가 꿈에 나타났는데 무당 법당에서 졸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승사자가 단성 제사상 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돌리면 자기가 돌아갈까에 이렇게 저쪽으로 아줌마 아저씨가 있었던 거야. 오늘 아저씨가 잡아준 두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거야. 그 꿈을 두 번 꿔서 나 찾아온 거야. 형사님 제발 현장 한번 봐달라고. 근데 내가 현장 범인 잡고 같이 가자서 무덤집에 갔는데 법당 문을 딱 여는데 휙 지나가는 거야. 저게 뭐야? 했더니 형사님 보셨어요? 이 자기가 본 저승사자 그 진짜야? 도포에 이 사람 휙 검은색 남자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 눈에 보인 거야. 형사님 보셨어요? 이런 거야. 오! 저분이에요. 저승사자. 비디오에 있는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다 쓰고 남자인데 얼굴이 좀 갸름하고 근데 이 형체가 휘지한데 모자가 보이잖아. 이게 이렇게 모자가. 근데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이 딸이 더 놀랬어. 돈이 없어서 시체를 무당집 뒷뜰에 맡겼어. 돈이 없어서 장례비용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났어. 어떡해. 잘 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범인 잡아줬으니까 잘 사고 있을 겁니다. 일단 귀신은 사람에게 다 안 좋고요. 왜냐면은 귀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하죠, 굉장히. 그래서 그러한 기운이 사람 몸에 오게 되면은 병이 오기도 하고 심신미약, 피폐 별로 좋은 기운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좀 경계해야 한다.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말로 한이 많은 귀신들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제 내 새끼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치킨 사들고 가다가 갑자기 뺑소니를 당했는데 범인이 안 잡혔다든지 근데 내 가족들은 허건날 울고 이렇게 원한 한이 많고 이승의 천수를 다 못 누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천도제를
지내주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저승이나 조상 땅으로 올라가기가 힘드세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산 사람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이 돌아가신 분은 미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망제가 죽었을 때 그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망, 분노, 나를 죽인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죽고 뜰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빙의가 되죠. 가만두지 않겠죠.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앞으로 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가족들한테 가니까 맨날 울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아파. 그럼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나를 죽인 사람. 그래서 꿈자리도 엉망이야, 하는 일들도 엉망이야, 꿈에 시날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망제나 귀신들이 사람에게 침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람의 감정과 감각에 무감각한 인간들에게는 귀신이 가더라도 크게 뭘 하기가 힘들어요. 실려가지고 함께 있다가 이 아이의 운기, 기운이 약해졌을 때 왔다 갔다 꼬라박는다든지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서는 악한 기운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사람을 죽일 때도 큰 죄책감 없고 더해지는 거죠. 그러한 부정한 기운들이. 그래서 나는 한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무섭다. 수살기도 무섭고 너무 무서운 귀신들은 세상에 많지만 한이 있는 귀신들은 해코지를 한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되는데 내가 누군지, 여기 왜 있는지. 근데 내 안에서 분노는 계속 올라오고. 그럼 그때는 이제 대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죠. 그걸 보고 악귀라고 하죠. 그래서 악귀에 빙의되어 있을 때는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옳은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는 악기는 퇴기를 할 때 소천을 시키진 않아요. 공인을 하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튀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가둘 수 있는 봉인 해가지고 하여튼 어디에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늘 아래서 뭔가 좀 다듬어졌을 땐 귀신 사냥을 갈 때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어두운 기운이 많이 사라지고 이 아이가 괜찮아졌다. 그러면 이제 가서 심판을 받게 하죠. 4대를 멸하게 한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은 봉인이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한을 내려놓질 못해서 거기에 봉인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 봉인이 깨지면 이제 또 잡으러 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봉인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어머니가 퇴기를 정말 잘하세요. 그럼요. 사령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도 있었고, 우리 옛날 보면 의대가 이런 현대화되어 있지 않고 그 어린애들 해진 그런 옷에 연분홍색 치마에 집신에 댕기머리에 막 그런 머리 있잖아요. 따은 머리. 그런 머리를 한 7살 빼기 여자애. 그 아이도 묶여 있거든요. 근데 신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실종자 가출인 찾아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어저께까지 실종자 찾다가 왔어요. 물론 피디님이 내일 올 수 있습니까? 해서 무조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왔고,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지방에서 실종자 찾고 있었는데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자기 아는 분이 휴대폰이 꺼져 있고 직장을 3일 동안 출근 안 하고 있다. 가출인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너무 궁금하다. 그걸 전화로 듣고 이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 현장에 밤늦게 새벽에 도착해서 지인들, 가족들, 물론 경찰들도 몇 명 와 있더라고. 얘기를 듣고 탐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나는 이미 사망했다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하면서도 이분이 살아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휴대폰이 일단 꺼져 있다는 거.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그거 제만 느끼는 시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 집 문을 열고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닫혀있는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한 사람을 보고 마침 뒤따라도 우리 촬영팀들은 다 기절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망자를 발견하고 일단 그 가족분한테 어떻게 이것을 알려드려야 될까. 상처가 너무나 클 텐데. 그래서 최근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 너무 속상했던 최근의 일화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정말 100%, 1000%, 1000%, 100% 정말 보여요. 그 사람의 눈만 봐도 보여요. 제일 먼저 사람 대 사람이 마주할 때 눈을 보잖아요. 이렇게 눈의 살기가 일반인이 봐도 할 정도의 그 살기? 그냥 눈이 이렇게 쌍가부렸고 매섭고 그게 아니고 눈동자 안에서 도는 살기. 이 사람의 살기가 뛸 때도 알고 정말 3년 안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데, 근데 말을 해줘도 한 번에 우게 묻지마 살인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 근데 말릴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있고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무당이라 그래가지고 보여지는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살 순 없거든요. 신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만 여기까지 손을 대주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손을 떼거라.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해주되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땅으로 끌고 가지고 그 기운을 다 쳐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너가 3년만 욱하지 말고 살아라. 남은 여생 이 아이가 철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부터는 정말인지 살인에 눈을 떠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닐 텐데 안 된다. 근데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청기누설처럼 돼 있는 말들을 이 아이한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빨리 눈을 뜨면 어떡하나. 지금은 자기의 그런 본성, 본능을 모르고 사는 애가. 근데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야, 너 이거 똑바로 하라 했지? 이랬을 때 아, 네, 죄송합니다 하던 사람이 똑바로 하라 했지? 이랬을 때 눈이 탁 돌아가지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변수마저 다 막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너무 맑고 깨끗한 세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선과 악은 공존해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무녀는 젖만 봐서는 안 된다. 심리, 사람의 분석, 사람을 돕고 살리는 모든 일을 다 공부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신어머니가 영신 공부와 그 외 퇴기, 굿, 점사, 주술, 천문, 천무, 주무 그 모든 공부를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이키나 싱잉볼이나 점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좀 어루만져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예전 사건을 들춰내 드렸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당시 제가 저희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이 방송을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미스테리하고도 좀 묵직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많은 범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의 힘이 합쳐져서 그러한 범죄를 일말이라도 조금 없애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바른 길에 늘 앞장서서 만인 구제중생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겠노라. 또 오늘 우리 형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신 우리 PD님,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